자, 볼게요. 자, 우리 오늘 요거, 구모, 자, 3개, 끝낼 겁니다. 왜냐면 구모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싹 그냥 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몰래 삼산이 늘 그렇듯이, 시험 보면 이렇게 잡아놓고 확 뺍니다. 확 뺍니다. 특히 독서 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번 3학년은 대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만큼을 하고 나서 3분의 1을 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시 또 뭔가를 또 추가해버리는 일주일 만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서. 자, 아무튼 구모가 들어가니까 구모를 그냥 다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우리 들어갑니다. 쌤이, 드렸듯이 분석지도 쌤이 드렸고, 그 다음에 새 시험지와 해설지까지 쌤이 첨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까, 자, 거기서 지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쵸. 여유를 많이 가지는 모양이야. 자, 갈게요. 자, 시작할게요. 자, 거기 전체적으로 우선 해설 강의니까, 자, 푸코가 제시한 자, 권력의 본질과 그 다음 시대적 변천 과정, 그리고 진정한 주체성 획득 과정, 즉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권력의 본질, 그 다음에 시대적인 변천 과정, 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자, 갑니다. 푸코는 집에 가서 늘 여러분들 필사해 보셔야 돼. 선생님 분석지를 줘도 그것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실력이 이 정도 적어도 한 80점대 후반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냥 적혀 있는 거 보면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문장 한 문장 쓰시면서 그에 대한 관계 파악하시면서 하셔야 내게 됩니다. 내신은. 알겠지?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해설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문학처럼 공부했다간 난리 납니다. 근데 물론 문학도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자, 갈게요.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한계를 고찰하여서 자, 권력의 본질은 자,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다. 즉 A, not B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권력의 본질은 자, 소유가 아니라 자, 지배를 위한 기술,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좀 가볍게 적으면서 갈게요. 시간도 많으니까. 그치, 지난주 수행 기간이라. 자, 보세요. 자, 푸코. 자, 권력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갈 거예요. 자, 소유가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다. 자, 소유가 아니라 지배 기술이다. 이게 이 사람의 논입니다. 자, 그는 주권, 규율, 생명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과정.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뭐죠? 자, 어디서 어디? 자, 주권. 자, 주권 권력. 자, 주권 권력에서 어디로? 규율 권력으로. 자, 규율 권력에서 어디로? 뒤에 생명 권력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변천이죠. 그렇다면 예측해. 저런 권력이 저렇게 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야, 저게? PS로 나오겠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첫 번째에서 규율로 넘어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저게 지금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뀌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게 가장 기본이야. 자, 그 다음. 자,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적어놨습니다. 큰 틀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게 지문을 보고 풀 때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해놨었는데 이번에 내가 푸는 것처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왼쪽에다 적어놓는 편이에요. 이게 굵게.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바로바로 찾아가면서 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좀 체크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선생님 스타일이.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 자, 갈게요.
자, 푸코에 따르면 자,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자, 군주의 뜻을 담은 자, 법에 기반하여 작동했으며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바로 뭐죠? 주권은 그렇죠. 자, 가볼까? 자, 주권 권력. 자, 핵심은 뭐예요? 법입니다. 그렇죠? 이 법에 대해서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생사 결정 요약이 나와줘야죠. 사형을 비롯한,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자, 공개적, 이거 밑줄 한번 치세요. 그럼 어떻게 바꿔칠 수 있겠니? 비공개, 이렇게 바꿔칠 수 있겠죠? 자, 이루어져서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서 자,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권 권력의 자, 강압적 성격은 오히려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는 자, 한계를 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비공개적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공개적인 게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니? 비공개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 흐름 이해가? 그치? 그 흐름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반발이 P고요. 그래서 그 S가 바로 뭡니까? 왼쪽에 적어놨죠? PS? 바로 비공개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주권 권력은,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 옛날에 보시면 공개적으로 저기 단두대 같은 거. 그렇죠? 사람들 다 모인 가운데서 그렇게 처벌했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법에서의 우리가 자, 핵심은 뭐냐면, 자, 이 녀석은 자, 강압적이었어요. 자, 강압적이었고요. 그리고 형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형벌이 바로 이거 공개였다가 뭐예요? 그렇죠. 자, 비공개로 갔다. 그래서 P에서 자, S로 자,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볼게요. 자, 16세기 이후입니다. 자,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서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통제.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규율 권력입니다. 자, 규율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거기 나와 있는 자, 외부 통제를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통제합니다. 스스로.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그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우리 그 변형 문제는 있을 거예요. 변형 문제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갑자기 까먹었어. 그 원형 형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푸코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냐면 감옥을 하나 설계합니다. 그 감옥이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이 원형으로 돼 있어서 자, 여기는 전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원형으로 이렇게 다 해서 여기에 이제 한 사람씩만 이게 박아놓는 거예요. 한 사람씩만 다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하나의 원통형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 이름 뭐더라? 나 까먹었는데. 이거 시상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파수꾼 할 때 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빛을 어떻게 쏘냐면 빛을 이렇게 쏴요. 빛을 이렇게 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빛이 이렇게 오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은 이렇게 가운데 원통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몇 번의 어떤 제재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은 얘가 만약에 그날
땡땡이 치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안 가도 사람들은 감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어차피 얘 존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스스로 저기 있는 감시자가 없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어떤 발전품, 물론 이게 결국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지금의 발명품이 뭘까요? CCTV예요. CCTV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CCTV가 그냥 있기만 해도요, 사람들은 이건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흐름 이해가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면화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통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규율 권력은, 자,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서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자, 개인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 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여 개인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의 밑줄을 툭툭툭 쳐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산력이 뛰어나고요. 개인은 사회 제도입니다. 자, 이 외부 통제 내면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자,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 자, 전반을 지배합니다. 바로 개인적이죠. 내면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갈게요. 자, 17세기 이후입니다. 자,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치 경제의 변화가 진행되자, 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기억에, 자, 생명 권력이 나와요. 세 번째, 생명 권력. 자, 생명 권력,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화입니다. 자, 배경이 좀 중요하죠. 이런 거 나올 때 우리가 배경, 특성 이런 거 잡아줘야 돼. 자, 산업화예요. 자, 산업화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인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니까. 됐죠? 자, 인구가 국가 영향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그렇죠? 생명본이 출생률, 사망률, 그 다음에 수명,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는데, 푸코는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생명 권력이라고 한다. 자, 국가가 개입하죠. 인구의 중요성 때문에, 자, 바로 이건 국가가, 자, 생명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 그러니까 출생률, 사망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관여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밑줄 쳐야 돼. 자, 왜 밑줄 쳐야 돼요? 늘 선생님 말씀드리죠. 목적은 무조건 밑줄이라고요. 알겠지? 목적은 무조건 밑줄이야. 목적은. 자, 위에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자,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뭐요? 생산적인 노동력 확보.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자, 이거죠? 개인 통제죠? 자, 플러스 인구 조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요? 그렇지, 생산성. 그쵸? 요 두 가지가, 자, 요렇게, 자, 마무리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또 적느라 또 이렇게 할 테니까 나중에 사진을 찍어. 자, 선생님 간만에 파마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노동력 확보죠. 자,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 생산성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자본주의죠. 그렇죠? 자본주의. 자, 또한 하나 더 나오네요.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이라는 것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통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자, 그냥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체성, 이것을 푸코의 입장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누구? 자, 권력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요. 자, 그래서 스스로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 그렇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반에서 했나? 혹시 법 할 때 우리가 자유주의적 법, 사회복지적 법 이거 여러분 거에서 했니? 맞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고3도 하니까 그게 고3 거였지, 그지? 고3 6월, 그지? 맞구나. 요 관련 있는 거죠. 그죠? 최소한의 개입에서 사회복지에서 자, 아주 깊은 그런 개입을 하게 되고, 그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절차주의적 법으로 마무리되는, 절차만 해주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어떤 법적인 절차만 얘기해주는. 자, 꼭 일치하죠. 자, 그러나 푸코는 자,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완벽히 부정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자,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워야지. 푸코가 이야기하는 자, 주체성이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저항이다.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 저항은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하게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 입장이죠. 그렇죠? 그럼 딱 관련적인 느낌 오지? 그럼 딱 우리가 현실 참여자가 시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다시 말하면 현실 비판. 됐습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권력에 대한 저항이 바로 현실 참여 아니야. 이걸 통해서 자, 저항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푸코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처음에는 자, 법 제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것만 하다가 세게 해. 그 다음에 약간 풀어줘. 이해 갑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주체성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푸코는 얘가 생각하는 주체성은 뭐다?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자,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치, 이게 중요한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자, 획득을 합니다. 바로 새로운 방식이죠. 자,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 자, 요게 바로 전체 자, 푸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문의 단락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뻔히 보이는 자, 그런 전체 흐름에서 사실 이런 지문은, 즉, 단락이 되게 쉽게, 지금 여기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쉬운 지문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필자도 하나만 나오잖아요. 필자가 하나에 전체 내용이 여기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시그널 던져주고 그 다음에 1, 2, 3 그럼 각각의 특징들만 잡아내면 되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에서 자, 그냥 끝내기 아쉬웠는지 쓸데없이 주체성 얘기를 딱 끝내버린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쉬운 지문이야. 되게 쉬운 지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쉬운 지문에 대한 해당되는 거 우리가 다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자, 정리 한번 할게. 자, 내가 푸고라고 해놨네. 푸코. 자, 볼게요. 푸코는 자, 권력의 본질은 뭐라고 했냐면 소유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권력의 본질은 지배기술이야.
자, 그래서 주권 권력에서 규율 권력, 그리고 생명 권력으로 지금 권력이 쭉 나와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권 권력 볼게요. 자, 주권 권력은 핵심은 법이에요. 그래서 군주의 뜻이 담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서 타인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매우 강압적이었고요. 그래서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자, 범죄자를 처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거야. 이해가죠? 자, 유발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반발이 졸라 심해지니까 결국 비공개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비공개로 바뀌면서, 그렇지? 대놓고 하지 않는 규율 권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왜 규율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통제를 개인 내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하면 법을 어기는 게 아닐까? 스스로 내면화시키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이것은 사회 제도로서 많이 통제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권력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가 졸라 중요한 거야. 특히 요 규율 권력 파트에서 개인을 통제하다 보니까 개인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어. 됐죠? 즉 나대는 애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야. 누구 하나가 나대면 나대는 애도 죽지만, 그리고 나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사라졌어. 그러면서 인구가 막 늘겠지? 자,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인구의 중요성. 자, 그래서 인구의 여러 가지 생명과 관련된 출산율, 사망률, 질병, 이런 것들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뭐라 그랬냐면, 개인을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를 조절하는. 그랬더니 노동력과 생산성이 졸라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기틀이 됐대. 자, 지금 봐봐. 1, 2, 3.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야? 국가 권력이야. 됐지? 국가가 나서는 거야. 사회제도도 국가가 하는 거고. 그래서 푸코가 이 위파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체성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이해가죠? 근데 이제 푸코가 뭐라고 한 거야? 그건 개구라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체성이라는 건 국가 권력이 만들어준 게 아니야. 권력에 대해서 졸라 싸우는 거야. 그래서 획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때 비로소 주체성이 만들어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체 바로 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충분히 좀 동의가 됩니다.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볼까? 다른 방, 이건 듣고 올려? 듣고 올리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곰곰이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역대 역사들 한번 곰곰이 한번 봐봐. 곰곰이 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정말 많아. 그쵸?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옛날에 오이디푸스 왕 이런 그 옛날에 고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자식이 보통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면 기존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체성이다라는 거야.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죠. 그래서 의외로 어떤 이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결국 이게 홀로 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옛날 역사나 신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기존의 틀을 깨부셔야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은 되게 많죠.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그래갖고 얘는 막 이렇게 막 주눅 떨잖아. 막 주눅 들고 막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얘가 어떤 각성한 조력자에 의해서 각성하고 싸워서 결국 이제 화해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주체성, 보통 이제 이런 거. 푸코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봤다.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가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보시면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가.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 잡아야 돼? 가의 이러한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해가? 이러한이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이러한에 대한 얘기는 바로 앞에 있는 밑줄 친 것들이죠. 최소한의 국가 권력이, 자, 다시 갈게요.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했다가 욕망과 반임을 허용하고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 생각하게 된 거. 이것을 허구라고 본 거야.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2번이죠. 개인의 자율적 행위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자, 2번. 그러니까 밑줄 치면, 자, 그거에 해당하는 핵심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늘 그 단락 안에서, 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면, 그 단락 첫째 줄 보시면, 자,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즉, 하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나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18번이, 자, 눈에, 자, 들어올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찍어. 얘들아, 이거 한번 찍을 사람 한번 찍어. 제가 정리할 사람. 됐어요. 제가 정리할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또다시 정리해 보셔야 돼.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갑니다. 자, 나에서 나는 인간 중심주의 비판, 즉 신유물론. 자, 이렇게 신유물론. 자, 볼게요. 자, 신유물론. 자, 가봅니다.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의식을 우선시해서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자, 오류에 빠졌다라고, 자, 비판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정리하면서 볼까? 의외로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내가 늘 느끼는 게 있어. 뭐냐면, 아이들이 사실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문학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 사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뭐 비문학 중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비문학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좀 쉬워지는 분위기예요. 비문학은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는 분위기고, 문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야. 사실은 문학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할 때 보통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낄 때 보통 여기 가나로 묶여있는 지문 있잖아요. 이걸 많이 제끼더라고. 그러시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들 총 3세트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는 총 4세트가 나와요. 수능 같은 경우는 4세트. 왜냐면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독서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독서라고 되게 쉬운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영역이 독서 영역이야. 영역이, 뭐 인문 예술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은 딱 3세트가 나오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뒤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가나가 훨씬 더 쉬워요. 지문의 구성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게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신유물론은, 자, 근대 서구 철학이, 가자. 자, 근대 서구 철학. 서구 철학이 뭐였다? 인간의 의식을, 자, 우선시했다. 인간 중심이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뭐 인식하지 못하는, 자,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자, 오류에 빠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야. 인간 인식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자, 출발했습니다. 자, 신유물론자들은, 자,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자,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신유물론 나옵니다. 자, 신유물론.
자, 이분법적 사고 보세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냐 아니냐. 알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인간이냐 아니냐. 이게 이분법적 사고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없느냐. 요 이분법적 사고. 자, 요것 때문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니? 바로 생태위기. 자, 위기가 자 일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또한 푸코의 자 생명 권력이 자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서 해석되고 보아서 인간 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물론 이분법적 사고가 생태 위기를 일으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권력. 자, 이런 생명 권력이 어디 갔어? 인간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P. 자, 그럼 얘는 자 누구 비판? 자, 저기 나와 있는 근대 서구 철학 비판. 자, 그럼 얘는 바로 푸코 비판.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 흐름 이해가니? 가져갔니 혹시? 자, 신유물론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볼게요. 자, 근대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식하지 않는 거 쉽게 갈게요. 자, 바로 인간이 아닌 거. 자, 인간이 아닌 것은 자 존재하지 않아. 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유물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이분법적 사고, 이게 바로 뭐죠? 이거죠. 저 이분법적 사고가 생태 위기를 불러일으켰어. 그러니까 누굴 비판하는 거야? 근대 서구 철학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하나가 더 나왔지. 푸코의 생명 권력이 인간만 한정한 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비판해? 푸코를 또 비판했습니다. 푸코의 생명 권력. 그러면 느낌 올 거야. 그럼 이 신유물론은 뭐라고 얘기했니? 인간 말고 인간이 아닌 것까지 함께 포함하자 그 얘기한 거야. 그렇죠. 뭐 공존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지? 좋아.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자 논의를 확대하자. 자,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논의를 확대하자. 인간 이외까지 자 확대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네요. 라뚜르가 등장합니다. 자, 라뚜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 보여. 라뚜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자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고 칭하면서 자 밑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고요. 자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얘네들을 수동적 개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서 인류세를 자 초래했다. 자 쉽게 갈게요. 자 라뚜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있고요. 됐죠?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거 얘네들을 이제 뭘로 하자? 비인간으로 하자. 그래서 이 비인간은 자 어땠다? 거기 밑에 보니까 핵심들 보면 기술 발전의 역동적 역할을 했대요. 과학기술의 역동적 역할을 했다. 자, 수동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야. 인간뿐만 얘네들도 행위성을 지녔어.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행위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제 신유물론 같은 경우는 야, 인간 위에까지 확대해야 돼. 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들도, 그치? 자, 뭐 과학기술에 역동적으로 관여했고요. 그리고 행위성을 지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위자야. 그래서 그걸 뭘로 표현하자? 비인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연예인들이 이제 결혼하면 뭐라고 얘기니?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연예인들이. 그지? 지네가 무슨 고귀해? 그게 아니라 뭐니? 비연예인. 이해가죠? 이런 느낌이야. 우리는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넓게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 개체로 보면 안 돼! 자,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수동적 개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인류세 볼게요. 인류세는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 그렇지. 쉽게 가자. 이게 인류세야. 이해갑니까? 얘가 인류세야. 인류세.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자, 비인간을, 수동적으로 국한해서 결국 인류세, 이거 P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왔다. 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적 시기야.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건 이런 느낌이지. 빙하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인류세. 자, 인류세 이꼴 뭐? 생태위기. 이게 인류세.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라뚜르는 자,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인 해위장화는 뭐니? 수평적 연결망이어야 돼. 그리고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뭐 해줘야 돼요? 극복해줘야 돼요. 그쵸? 자, 요거 극복해야 돼요. 자, SA가 여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수평적 연결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 인간 존재는 행위자 중 하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대. 다시 말하면 요거 바꿀 수 있지. 자, 인간은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자, 만약에 선지를 바꿔버립니다.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비인간도 행위성을 지닌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지. 자, 더 쉽게 갈게요. 이분법적인 것을 뭐? 탈피해야 된다. 이해 갑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S.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해러웨이예요. 해러웨이.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분법적 사고. 자, 뒤에 똑같습니다. 자,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과 비인간, 자, 모두를, 자, 반려종이라고 치라면 뭐 해야 된다? 공생관계. 해러웨이. 자, 이제 해러웨이 갑니다.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 비인간이 아닌 존재, 비인간. 그쵸? 합쳐서 얘는 뭐다? 반려종. 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반려종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생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공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 이런 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딱 뻔한 얘기지. 그치? 그 얘기야. 그럼 이제 후국 읽어갈 수 있어. 그는 인간이 축산동물이나 신혼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면 되니 안 되니?
아니 돼요. 통제 X 쳤죠. 벗어나서 인간 이외의 존재를 자신과 공생, 반려종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 헤로웨이에 따르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평등 똑같은 말 찾아. 수평 됐습니까? 그렇죠? 수평, 공생 이게 평등이야. 자, 평등한 시선은 자 반려종 간에 책임 있는 관계 맺기. 자 말만 다르게 한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에 뭐니? 책임 있는 관계 맺기가 되게 중요하다. 자, 관계 맺기를 자 가능하게 하면서 자, 이는 인류세, 즉 어떤 인류의 위기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거야. 인류의 생태 위기. 인류의 위기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헤로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어디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까지 확장했습니다. 자, 지금 푸코는 뭐 했어? 통제를 누구만? 인간만 됐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넓게 확장했다. 자, 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까지 고찰했다. 가치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에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하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자, 요거 찍으세요. 저 인류세 그냥 인류의 위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풉시다. 자,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자, 16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5번입니다. 가는 권력의 양상을 통시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로? 거기 보시면 주권 권력에서 규율 권력, 규율 권력에서 생명 권력으로 하면서 자, 고대로부터 그다음에 16세기, 그다음에 17세기. 전체 흐름 보입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통시로 가고 있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특정학자의 견해, 누구? 푸꼬. 자, 그 다음에 나는 생명 권력에 대한, 자, 특정학자들의 바로 누구? 라뚜루, 그 다음에 헤로웨이. 자, 이들의 어떤 새로운 해석을 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 권력을 그대로 끌고 갔네요. 왜 인간만이야? 아니다. 우리는 비인간도 생각해야 돼. 자, 라는 얘기죠. 자,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볼게요. 푸코는 주권 권력이 규율 권력으로 대치되었다. 맞죠? 맞습니까? 공개에서 비공개로 갔다가 힘을 잃고 이제 규율 권력으로 갔다. 자, 2번 푸코. 주권 권력이 법에 따라 작동하여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맞죠? 자, 그래서 자, 1, 2번 날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가 읽고 나면 17번 바로 제껴나가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라뚜루. 자, 생태 위기가 이거 뭐라고요? 인류세. 자, 생태 위기가 근대 서구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이분법의 사고를 초래했다? 아니죠. 이분법적 사고가 생태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과를 바꿔친 거예요. 인과 바꿔치기.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가 원인, 생태 위기가 결과. 그럼 뭘 비판해야 돼? 우리가 how라는 것은 어떤 거야? 원인을 바꿔치기 하는 게 how지. 자, 무슨 얘기냐면 칠판 봐봐. 자, 요거 크게 이해하자. 크게. 원인이 있어. 원인 정보가 있어. 그럼 원인 정보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P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P의 반대가 S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how 정보죠. 이 원인과 how가 정반대야.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얘가 생태 위기잖아. 얘가 생태 위기면 이건 뭐야? 생태 극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태 위기 극복이 될 거야.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표시할 때는 S하고 how를 따로 나누지 않고 이걸 뭉뚱그려서 S 이렇게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원인이 뭐였죠? 얘가 생태 위기. 어디 갔어? 자, 여기 생태 위기. 자, 얘가 이분법적 사고. 여긴데. 그치? 이분법적 사고. 자, 얘가 사실은 원인이잖아요. 얘가 P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ow는 뭐예요? 얘를 비판해야죠.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인간이 아닌 걸 비인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 헤러웨이는 뭐라 그래? 그 비인간하고 서로 공생해야 돼. 책임 있는 관계를 맺어야 돼. 이해갑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누구야? 누구야? 라뚜루와 헤러웨이야. 이렇게 이해하셨어야 돼. 그래 전체 큰 흐름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 저는 3번이고요. 4번. 라뚜루는 비인간과 인간 모두를 자, 역동적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행위자, 수평적 연결망. 칠판. 역동적, 행위자, 그 다음에 수평적 연결망.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이해갑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라뚜루의 입장이고요. 재밌는 거 우리가 보자. 선생님이 늘 이런 표현 많이 했을 거예요. 상대적인 표현은 반드시 밑줄을 쳐놔라. 역동의 반대 수동.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리고 뭐냐? 이거 왜? 이건 해결 방안이니까 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입장이니까 적어놓은 것도 있지만 나라면 이거 뭘로 바꿔? 수직으로 바꿔. 이해 갑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바꾸지 않았지만 출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체크를 딱딱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반드시 나와. 우선 해결 방안이니까. 자, 나온 거고요. 자, 헤러웨이. 자, 나왔죠? 책임 있는 관계 맺기. 이 사람도 해결 방안이죠? 됐습니까? 바로 어디? 하우 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됐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자, 그 다음에 17번 우리가 봤고요. 자, 18번 풀었죠? 자, 19번 봅니다. 19번의 기억은요, 생명 권력이에요. 바로 앞페이지 오른쪽 파트에 나와 있어. 생명 권력에 대한 얘기가 기억입니다. 기억기 생명 권력이고요. 자, 니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야. 이해가죠? 자, 그럼 봐봐. 둘 다 똑같은 생명 권력인데 기억의 생명 권력은 국가의 통제로 인한 인간 중심, 그지? 그 다음에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은 비인간과의 공생.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기억은 인간의 생명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 뭐였습니까? 아까 노동, 생산성. 기억나죠? 자, 그거였다면, 자, 니은은 비인간과의 공존. 정답 1번. 이렇게 가야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읽었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그래서 가장 적절한 사실 핵심을 자, 치고 들어가야 된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보자. 자, 여러분들 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봐봐. 핵심만. 동그라미 2번. 기억은 비인간 통제. 아니요. 아예 비인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푸코는. 자, 그러니까 반성도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3번에 니은 한번 보세요. 동물 실험에 기반한 생물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세를 아니죠. 이런 거 얘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헤러웨이가. 자, 4번에 기억 생명 권력, 푸코의 생명 권력. 근대 국가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유도해온 산업혁명을 초래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지. 안 적어. 지웠구나. 산업혁명 때문에 인구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조절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과 바꿔치기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맞죠? 비인간과의 공생관계.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니은 한번 보세요. 자, 니은은, 참, 먼저 5번의 기억 한번 볼까? 5번의 기억. 이거는 해설지 없던데. 국가가 개인을 통제함으로써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생명 권력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생명 권력 이전 있죠. 생명 권력 이전에 자율 권력 얘기입니다. 이건 자율 권력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딨냐면요. 그 얘기가 어딨냐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이건 뭐 해설지 없어서.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러니까, 규율 권력 쪽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유순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렇다면 19번의 동그라미 5번. 순종적이에요. 그쵸? 이렇게 바꾼 거야. 됐습니까? 유순을 순종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생산적인 노동력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규율 권력 얘기입니다. 거기에.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비인간과의 공생관계. 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니은 보세요. 자, 인간 생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해서 어떤 관계 맺기가 아니에요. 자, 20번 갑니다. 자, 조류독감이네요. 가나를 바탕으로 갑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통한 감염법으로, AI라고 하죠. 인간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기에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통제라고 적어놨어요. 조류독감의 병원체는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집단 사육되는 가금류의 경우 보통 집단의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예방 법령에 따라, 그죠? 법이죠? 해당 지역에, 자, 가금류는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다 살처분. 인간이 감염되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생명권력 얘기야. 됐죠? 철저하게. 자, 볼게요. 1번.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한 것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자, 세 번째 줄에 바로 뭐요?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3번에 라뚜르. 조류독감의 박사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 그렇죠? 행위자들의 행위성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의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4번에 라뚜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 아니죠.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 이거 자체가 이분법적 세계관이야. 그렇지? 자, 뭐 해야 된다 그러지? 라뚜르는 그렇지, 수평적. 됐습니까? 이해가죠? 인간도 자, 자연의 하나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입니다. 인간을 위한, 자, 이게 아니에요. 종속이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자, 키워드 뭐가 눈에 들어와요? 공생관계가 들어와야죠. 그렇죠? 이 키워드가 눈에 들어와야 돼. 됐습니다. 자, 21.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동그라미 A가 뭐냐면 나달락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오류에 빠졌다. 자, 1번 확실하네요. 회사가 오류에 빠졌다. 혼란에 빠졌다. 간단하죠? 이건 틀려서는 안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잠깐 쉴게요.